혹시 밤에 이 유튜브 영상 보시는 분은 졸면 안 됩니다. 안녕하십니까. 김성식 의원입니다. 지금 코로나19가 경제 문제로 심각하게 번져가고 있는 거 우리 다 느끼고 있습니다. 어떤 비상대책이 필요하고 또 어떻게 전망해야 될지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선거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경제고 민생 아니겠습니까? 이 경제 위기가 얼마나 어려운 문제냐면 첫 번째로 코로나19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. 치료제도, 백신도 아직 개발되지 않았습니다. 나아가서 지금 아시아 중심이었다가 지금 유럽, 미국 여기로 확산되고 있습니다. 경제는 이렇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.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경제는 더욱더 위기가 커져가는 것이죠. 두 번째로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것은 과거 금융위기 때 우리는 금융 분야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이번에는 금융뿐만 아니라 실물의 위기로 함께 오고 있습니다. 즉 외환시장, 주식시장 널뛰기하고 폭락하고 이미 다 아시지 않습니까?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달러 현금을 챙겨놔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생기니까 국제적인 이런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이 망가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여행이 제한되고 하니까 소비가 위축되게 되는 거죠. 그렇게 해서 실물 경제도 함께 나빠지고 있습니다.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부품과 원료 공급망들이 다 한 나라만 끊겨도 부품이 하나만 없어도 제조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? 그런 것 때문에 공급도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복합적인 이런 위기로 오고 있는 것입니다. 우리가 97년도에 외환위기를 했었죠. 외환위기를 경험했었죠. 이 외환위기 때는 간단합니다. 우리 경제가 망가진 게 완전히 망가진 게 아니라 달러가 말랐으니까 IMF로부터 200억 달러 이상의 달러를 받으면 해결이 되었습니다. 그때 문제가 됐던 것은 부실기업들입니다. 일부 대기업과 금융기관이 부실기업이죠. 그러니까 무려 168조의 공적 자금이 그때 들어갔습니다. 그런데 작업은 간단합니다. 이 부실기업에 대해서 제대로 수술을 하는 거죠. 그런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코로나19 언제 끝날지 모르고 금융과 실물 부분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그리고 소비 공급 양쪽에서 다 문제가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3월 들어서만 카드 매출만 20%가 줄었습니다. 미국도 실업자가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. 실업수당을 받는 신청자 수의 급증 정도가 2차 대전 이후에 최고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미국도 실업자가 커지고 있습니다. 미국이나 유럽이 경제가 잘 안 되고 수출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또 실물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. 자, 그러면 기업들은 계속 고용을 할 수 있는가? 이런 어려움에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서민들한테는 이 일자리 문제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느냐? 또 설사 일자리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고통 분담 차원에서 옛날 같은 임금을 다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? 또 그런 문제가 걸려 있고 또 문을 닫게 되면 아예 일자리를 잃게 되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당장 세금 내야죠. 인건비 줘야죠. 매출은 없죠. 이게 휴폐업 문제가 걸려 들어오는 것이고요. 중소기업 수출 대기업에 납품하던 중소기업들 납품을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? 그렇게 되면 또 이 중소기업도 현금이 말라가는 거죠. 유동성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대처를 잘해야 되고 이런 전반적인 문제의 구조를 잘 알아야 우리가 또 대책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.